중세 영화를 보면 항상 여성들의 코르셋을 꽉 조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코르셋은 체형을 날씬하게 만들기 위한 옷의 일종으로 가슴에서 엉덩이 위까지 꽉 조이기 위해 고래뼈나 철사를 넣어 만든 것을 말합니다. 코르셋이 만들어졌던 시대에도 허리가 가늘고 가슴이 큰 여성들이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여성들은 코르셋을 입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럼 여성들은 왜 가슴을 영혼까지 끌어올리게 된 걸까요? 코르셋을 착용하기 위해선 마음의 준비가 꼭 필요했는데요. 무리하게 조이다 보니 배를 통해 제대로 호흡하지도 못하고 앉고 뛰고 먹는 등의 일상생활도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위, 간 등의 내부 장기가 비좁은 공간 속에 움츠러들다 보니 뇌출혈이 발생하거나 장기의 위치가 영구적으로 변한다거나 갈비뼈가 부러져 폐를 찔러 사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재채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허리에 무리가 가해져 그대로 죽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당시 코르셋이 어느 정도로 불편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한때는 가녀리고 아름다운 여성은 잘 기절하는 여성이라는 편견이 생겨 썸 타고 싶은 남성 앞에서 기절하는 신용으로 어필하는 것이 유행이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여성들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가슴을 열심히 가꾼 건 성적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처진 가슴은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처진 가슴은 수유를 끝냈거나 임신한 여성을 떠올리게 해 성적 매력을 잃은 여성의 이미지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도 계속 풍만한 가슴을 좋아하는 흐름이 생기면서 여성들은 납작한 가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슴에 연고를 바르거나 가짜 가슴을 덧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실리콘을 이용한 가슴 성형처럼 말이죠. 실리콘 수지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00년대 몇몇 화학자들에 의해서인데요. 처음에는 이 실리콘 수지의 상업성에 대해 관심을 가진 이들이 적었지만 1930년대 미국의 유리회사 코닝은 유리를 만들 때 균열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 실리콘 수지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연구가 한참일 때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며 코닝사는 전투기 계기판을 밀봉하는 실리콘 제품을 개발해 군대에 납품하게 되는데요. 어째서 이런 용도의 실리콘이 가슴 수술에 열풍을 일으키게 된 걸까요? 1945년 8월 핵폭탄을 맞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상륙한 미군들은 여가 시간에 일본 여성들과 데이트를 즐겼는데요. 일본에 주둔 중이던 미군은 동양의 여성들에 푹 빠진 듯 보였지만 곧 흥미를 잃고 맙니다. 그 이유는 가슴의 크기였는데요. 미군을 다시 유혹하기 위해 일본 여성들과 포주들은 가슴 키우기에 돌입했습니다. 그때 선택한 것이 바로 염소젖과 파라핀이었죠. 여성들은 큰 가슴을 위해 염소젖을 주사했지만 염소젖이 썩어 가슴을 절개해야 하는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파라핀도 부작용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파라핀을 주입하니 여성들의 가슴은 커지다 못해 부어 터져버릴 정도였는데요.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실리콘입니다. 실리콘 수지는 불활성 물질이기 때문에 신체 조직과 별다른 이상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고 물이나 열에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미군의 병참 창고에 실리콘이 산처럼 쌓여 있어 구하기도 쉬웠다는 거죠. 일본 게이샤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실리콘을 가슴에 주입했습니다. 1950년대 말이 되자 실리콘을 젤에 넣어 유방확대 수술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까지 미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1960년대에 확산된 유방확대 수술의 시초였습니다. 애초 성형과는 관련이 없던 전투기의 계기판을 밀봉하기 위해 개발된 실리콘 수지가 풍만한 가슴을 선호하는 미군들에 의해 가슴 성형의 시발점이 되어 오늘날도 실리콘을 이용한 가슴 수술은 큰 인기를 얻으며 성행하고 있습니다.